걸을 때마다 뻣뻣하니 굳는 느낌이 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땐 시큰하면서 찌릿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데요.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막 잠을 자다가 도중에 깨가고 못 자고 이 다리를 자꾸 문지르고 뭐 마트를 가도 한 바퀴 돌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아파서 어디 앉을 자리만 찾았거든요. 올라올 때는 좀 덜한데 내려갈 때는 막 진짜 혀가 무너지는 것 같아. 아플 때는.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치료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선택일 텐데요. 정성 어린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호준 원장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슈. 아이 어서 오세요. 현재 무릎 수술을 앞둔 홍기표 씨.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그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 제가 가사를 지어가지고 곡을 붙였는데 여기 이제 정말 저는 우리 인생이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낙심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이 곡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럽시다. 인생은 70부터 웃지 마라 홍기표 씨는 올해 79입니다. 가사처럼 인생이 70부터면 이제 막 시작인 셈인데 무릎은 영 마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죠. 예,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요. 괜찮고 또 보통 보면은 평지에 그럴 때도 별로 그래 충격이 온다든가 이 통증이 없는데 저 이제 그 계단을 오른다든가 오르내릴 때는 사실 그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37살쯤 되던 해인갑다. 그래가 누가 조기축구 한번 해볼 수 없겠나 이래서 조기축구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때부터 공을 차기 시작했는데 주로 내가 포지션이 오른쪽 우윙이었습니다. 공격수였는데 그러니까 오른발을 갖다가 주로 많이 쓰게 되지. 그래 되니까 무릎이 왼쪽보다 결국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빨리 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공을 차고 나니까 쩔럭거려지는 게 공을 차면 뭐 시근거리고 영 안 좋은 게라. 그래 그때부터 결국 공을 안 차고 쉬게 됐어요. 그리고 원인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그때가 벌써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축구는 그만뒀지만 무릎 연골은 계속해서 닳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참 물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심리가 있거든 환자들인데는 왜든지 누가 그 해가지고 좋은 데 있으면은 나사질란가 싶어가지고 찾아가 보면 또 아니라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인공관절이니까 이 뼈가 닳아가지고 부딪히면은 아프니까 이걸 부딪혀도 안 아픈 거는 인공관절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라고 봐야 돼. 다음 날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위해 홍기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수술이나 마취에 견딜 수 있는 몸인지 혹시 자신도 모를 특이 질환은 없는지 피 검사와 함께 피 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 떨리셨어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보통 수술하신다 그러면 떨린대. 괜찮대 너는. 첫 번째는 사람이니까 수술을 하면 다 누구나 다 통증을 조금씩은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첫날에 제일 많이 아파요, 아버님. 그래서 그 첫날에는 아프면 참는 게 미덕이 아니고 나 아프다, 아프니까 좀 안 아프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강직이에요, 강직.
굳을까봐 무서워. 환자들이 그래. 예, 아프니까 나 운동 못 하겠다고 그냥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어요. 그래서 저희는 억지로 운동을 시켜요.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시켜요. 원장 선생님인데 내가 하나 네. 물론 수술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네. 내 다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그렇죠. 오다리죠. 예, 오다리. 네. 그걸 교정해요. 똑바로 네, 할 네. 수 있도록. O자형으로 휜 다리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싶은 홍기표 씨. 교정이 가능할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많이 미루면 안 되는 게 네. 너무 많이 미루면 변형이 너무 많이 그렇죠, 진행을 그렇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교정을 해도 예. 변형이 조금 남아요. 예. 근데 아버님은 변형 이 정도 변형은 교정해서 반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버님. 예, 좀 잘 좀 해주세요. 반드시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변형이에요, 예, 아버님. 예, 예. 네. 걱정하는 건 나 솔직한 이야기를 안 듭니다. 안 들고 빨리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좀 한 거 몰라도 그렇습니다. 홍기표 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텐데요. 무릎에 10에서 15cm 절개를 한 다음 마모된 연골과 뼈 일부분을 다리축에 맞게 절삭하는 김호준 원장. 이후 절삭한 뼈 대신 인체에 무해한 재질의 인공관절을 삽입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인공관절의 각도와 간격을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수술 후 인공관절의 마모를 줄이고 움직임에 불편함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홍기표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50세 이상 50%가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이유는 사실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그게 운동이든 일이든 많이 써서. 자, 그런데 우리가 안 쓰면, 자, 우리가 고생을 안 하면 안 늙나요? 이게 퇴행이라는 것 자체가 노화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면 더 빨리 늙는 거지, 고생을 안 해서 내가 안 늙는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60대지만 40대 같은 얼굴이고, 어떤 사람은 40대지만 50대 같은 얼굴이듯이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관절염이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잘 보존하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노화의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는. 그러나 노화로 관절염이 왔다고 해서 모두 홍기표 씨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최선일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관절염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그 시기에 가장 맞는 치료가 무엇일 거냐. 자, 단순하게 약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정도의 환자가 있을 거고, 자, 그것보다 더 진행해서 수술적으로 관절염이 진행한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되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진행하면 반치환수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진행해서 꼭 전치환술만이 방법인 사람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관절염의 진행 단계, 그리고 그 각각에서 갖고 있는 원인이 뭐냐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니까 삶의 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어머니는 하나도 안 늙으셨네. 저예. 네. 젊어지시. 선생님이 다리를 놔서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오른쪽 먼저. 3년 전 김호준 원장에게 무릎 수술을 받은 강복순 씨. 지금은 곧게 뻗은 다리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지만 3년 전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딱 맞게 잘 유지가 돼요. 다리가 O자로 변형돼 안쪽 연골이 심하게 닳았고 똑바로 알아.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혀 무릎에서 통증을 느꼈죠. 그렇게 2년간을 참고 지냈습니다. 생활할 때 뭐 많이 못 움직이고 뭐 가족들이 뭐 어디 가자 해도 못 가고, 또 첫째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 뭐 물건을 많이 못 들고, 하여튼 들면 이 다리에 무리가 오니까 많이 못 들고 많이 못 걷고, 막 다리 아픈 사람이 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인공관절 수술.
현재까지 별탈 없이 쓰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수술 전엔 이게 특히 오른쪽이 변형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비교적 변형도 이제 다 교정된 상태로 잘 유지가 돼요. 예. 이게 조금 더 심했고 오다리 변형 이게 조금 더 심했고 얘는 조금 덜했거든요. 그래도 예. 이쪽에 비해서는. 예, 예. 그런 게 요 한 예. 2년 있다가 이제 요 수술하고 그렇죠, 그렇죠. 2년 있다가. 예.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후에 이제 사용을 하는 과정 중에 인공관절물의 밸런스가 조금 변화가 온다든지 또는 뼈가 약해서 골회리 현상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사용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밸런스도 잘 유지가 되고 환자분이 특별히 생활 중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없고 근육의 힘도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또래의 이제 다른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더 근육 상태가 좋은 그래서 일상생활 전혀 불편감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예. 첫째 이 다리가 안 아프다 아닙니까? 딸 가족이 또 이제 엄마가 다리 아파가 맨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저 일본 여행 데리고 간대 기념으로 예 다리 나선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 그 추억이 또 엄청 큽니다. 예. 가족 여행도 다녀오시고. 예. 인공관절 수술로 새 삶을 사는 환자가 또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온 지옥단 씨입니다. 그녀도 2012년 김호준 원장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머니. 올해도 진짜 마늘 많이 심었어요, 어머니? 아니요, 조금 심었어요. 애기들하고 노는 거. 다 뽑았어요. 예. 힘들었을 텐데. 밭에서 일할 때는 이제 쭈그리고 앉지 못하고 엎드려서 약간 조금씩 하는 거죠. 완전히 쭈그리 앉으려면 힘들죠. 예, 못 앉아요. 과거 농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돼 수술받은 인연으로 자신의 무릎까지 맡긴 지옥단 씨. 보호된 농사일로 망가진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오늘 사진도 1년 전 사진하고 뭐 네. 특별히 변화 없이 잘 유지돼요, 어머니. 오른쪽도 왼쪽도 잘 있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식탁에서 밥도 먹고 침대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옛날에 아픔이 없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자다가 쑤시고 애리고 막 예.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러지 날이 않죠. 굳으려면 그때는 아팠어요. 그죠. 네.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지. 내가 어머니 해마다 마늘 잘 먹고 있어요. 금년에도 많이는 못 드려요. 조금씩 드릴게요. 아니. 김호준 원장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인공관절 수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 아프게 잘해서 잘할게요, 어머니. 잘 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봐서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되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불편하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 참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돼요, 언제든지요. 네. 환자는 2015년 오른쪽 무릎에 이어 현재 왼쪽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오른쪽 수술을 하셨고 이제 그 당시에 환자분은 왼쪽도 수술을 원하셨는데 아직 이렇게 자기 관절이 좀 많이 살아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자기 무릎을 좀 더 쓰시자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자기 무릎을 더 쓰셨고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하시면서 통증이 너무 극심해져서 이번에 이제 3년 지난 후에 반대쪽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무릎 수술하실 거거든요, 오늘은요.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무릎에 15cm가량 절개를 한 후 마모된 연골과 뼈 일부분을 제거합니다. 이후 무릎 내외 측 간격을 맞춘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데요. 잠시 후면 마취에서 깨어날 위정임 씨. 수술은 무사히 마쳤을까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잘 끝난 것 같아요. 환자분이 뭐 아주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수술 후에 밸런스 확인해 보면 밸런스 잘 맞고 관절은 윤범이 잘 유지되고 그렇게 출혈 많지 않았고 해서
수술은 잘 끝난 것 같고 이제 상처 부위가 감염 생기지 않고 잘 낫고 하면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전치 환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순진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많이 안 힘들었어요? 네. 오늘은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러 왔는데요. 안정적으로 잘 유지돼요. 어머니가 평소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게 잘 유지되는 사람의 특징이 반치환술은 뼈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골다공증이 안 오고 이렇게 뼈의 질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유지되고 오래 쓰고 그래요. 수술할 당시 그녀의 나이 52. 전치 환술 대신 부분치 환술을 택했죠. 부분치환술을 진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치환술을 시행하기 할 정도로 아주 많이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환자분이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 세 번째는 그분이 반치환술에 맞는다. 조건이. 그 조건들이 골질이 우수하다. 무릎에 변형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반치환술에 맞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통증은 심하단 말이죠. 근데 전치환술 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수술이 전치환에 비해서 조금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의 조직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내가 진짜로 손상된 부위만 교체를 하는 거죠. 인공관절물을 교체를 하는 거라서 수술 사이즈가 더 적어지는 거죠. 실제로 전치환술보다는 관절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정도나 사용하면서 편한 정도가 반치환술이 더 크죠. 반치환술의 단점은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요. 전치환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골질이 약하면 이게 수명이 좀 짧습니다. 반치환술이 전치환술에 비해서. 하지만 그게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기간을 쓰실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정말 한 5분도 못 서 있을 정도로 아팠고, 그다음에 이제 마트를 가도 한 바퀴 돌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아팠고 어디 앉을 자리만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편하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료가 없는 주말, 김호준 원장이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을 찾았습니다. 여긴 괜찮아? 여기는? 잠깐만 나와봐. 이렇게 딱 닿을 거잖아. 이게 안 불편해야 돼. 가장 많은 건 타박이죠. 부딪히고 염자 있고 주변에 근육 손상되고 연골판이 파열되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그런 손상이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테이핑도 하고 뭐 이런 보강 운동도 하고, 운동할 때 우리가 또 손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90분간 쉬지 않고 공을 차고 몰고 달리는 선수들. 무릎과 발목에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호준 원장은 2010년부터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조치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가 있는 날엔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자리를 지키고 있죠. 평소에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도 큰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운동장에서 진짜로 심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절의 손상이나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주치의로서.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경기를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상들은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안 생길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처치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주치의의 역할입니다. 구자철 선수도 김호준 원장에게 무릎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요. 모든 선수들의 이제 부상을 관리를 해주시면서요. 선수들이 처음 저희 팀에 들어왔을 때 메디컬 테스트라고 기본적인 선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서 그 선수가
이 팀에 적응할 수 있게끔 1차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저희 선수들이 치료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수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엄마 같은 분이시죠. 위정희 환자분 식사는 잘 하셨는가? 누구요? 위정희 환자하고 홍기표 환자분. 네, 식사는 잘 하세요. 한 그릇 다. 통증은 괜찮아? 괜찮으시고. 오늘 CPM 다 했고. 가보자. 이틀 전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살피러 가는 김호준 원장.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좀 덜 아파졌어요? 예, 조금 걸었습니다. 조금 걸었어요. 예. 조금 수월해져요. 예. 어디 봐봐요. 오늘 아침에 이거 들어지니까 이제 괜찮을란가 라고 좋아하지. 넌 패다 먹은 옷이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예. 평소에 낮에 계실 때 예. 한 번씩 쭉 펴줘야 돼요, 어머니. 예. 예, 아직은 조금 부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직 부어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니. 오늘 물리치료할 때 구부려 보니까 조금씩 구부러져요. 예. 이렇게 조금씩 구부려 보면 조금 더 구부러지고 조금 더 구부러지고. 120, 많이 구부리셨네. 예, 어제 80이고 음, 언제 이다리보다 잘 구부러지대. 그럴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식사 잘 하셨어요? 예.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 많이 안 아파요. 이제. 이제 많이 안 아파요. 예. 그래도 조금 불편하시죠? 그래 아무래도 한 데서 피가 좀 나가지고. 막 뽑으면 약간 우직 나와. 잘 펴지고 전체적인 모양도 괜찮거든요.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세요. 네. 천천히. 노래만 움직이면 되겠지. 이렇게 요건 해도- 놔놓고. 이것도 응.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예. 자, 첫 번째 잘 펴고 예. 쭉 잘 아파도 펴요. 살짝 눌러서 쭉 펴고. 잘 펴지면 이 정도 되면 다 펴진 거거든요, 아버님. 예. 다 펴지면 살짝 올려주고. 아. 지금은 아직 예. 통증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아버님. 예. 예. 가겠습니다, 아버님. 예.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경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체질이 그래서 그런가. 여기 우리 원장님이 그 실력이 그야 뭐 당연하겠지만은 자우자는 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 예, 빠른 것 같아요. 이정임 환자분은 이제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건강이 조금 더 연약하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수술 후에 출혈량도 많지 않고 통증도 비교적 잘 조절되고 그래서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조금씩 보행도 가능해지시는 거 봐서는 경과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수술 전부터. 그래서 수술 후에도 확실히 회복이 남다르게 좋으시고 상처의 회복이나 관절 운동의 회복이나 지금 봐서는 비교적 잘 회복하실 거라고 경과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을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인간. 인간에게 무릎 질환은 어쩜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병을 늦출 수도 있을 텐데요. 평소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건강한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는 과하지 않은 거죠. 과하지 않게 운동하고 과하지 않게 체중을 유지하고 과하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던 무릎도 이제 중간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 주변에 많은 정형외과 병원들이나 이게 무릎을 잘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셔서 내가 진짜 이걸 놔둬도 되는 통증인지 그러면 안 되는 통증인지를 잘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적절한 휴식을 해주는 것. 그것이 통증이 생겼을 때와 생기지 않았을 때에 내 무릎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